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 다 고만고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들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같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자, 그런 후보들이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TV토론 등에는 단체로 이재명을 두들겼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너무 이재명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반명 동맹을 맺은 것처럼 이재명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예비경선이 끝나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낙연 지지율이 오른 데 대해서는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이낙연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이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대표가, 전직 대표가 이건영, 당시 민주당 무슨 전략기획본부장입니까? 뭐 그런 이 직책이 있었고, 또 이번에는 박시영 대표, 지난번 박영선 TV에 나와서 발언한 걸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다 친문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실제보다 더 과장돼서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낙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명동맹에서 반낙동맹이라는 이름이 불리울 만큼 오늘 갑자기 이낙연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동안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오니까 비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낙연 비판할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역시 추미애가 앞장서서 이낙연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비교적 세대 교체를 주장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인 박용진 의원도 치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은 보면 세력이 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 이낙연, 정세균 굉장히 조직이 두텁답니다. 이재명도 최근 조직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보면 세력이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나는 친문 성향이 강하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낙연에 대한 추미애의 비판은 상당히 날이 서 있습니다. 전직 민주당 대표였던 만큼 자신과 이낙연을 비교하면서 이낙연 빵점짜리 당대표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낙연에 대한 놀라운 과거들이 폭로되면서 이낙연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낙연도 곧 지지율이 폭락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후보 경쟁을 보면 서로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정책이 있다, 이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이 되면 한번 잘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아유, 부동산 정책 그거 참 문제야, 뭐 어째 저 사람은 저랬어, 여배우 스캔들이 있어, 뭐 이겁니다. 추미애 역시 그 범주를 크게는 벗어나지 못하는가 싶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로 기자들이 관심이 없는지 잘 부각되지 않고 주로 윤석열을 헐뜯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는 이낙연을 헐뜯는 이야기가 돼서 특필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이낙연을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상당히 셉니다. 자, 추 장관 오늘 뉴시스 인터뷰에서 이낙연에 대해 당대표로서 점수를 드린다면 빵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점. 권리당원 10만 명이 떠나갔다. 정당 지지율도 제가 대표이던 시절 정당 사상 최초인 55%까지 기록했는데 이전 대표 시절 폭락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시절 민주당은 정말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치고 올라갔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로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추미애가 당대표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고 당선되고 하면서 그때 분위기가 지금을 비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대표로서 이낙연은 빵점이었다. 자,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중수청 무산도 언급했습니다. 예비경선 TV토론 때도 사면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낙연을 비판했던 반면 이재명은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명추, 이재명 추미애 연대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낙연을 정말 세게 깠습니다. 그저 그런 후보다. 국민에게는 식상한 후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부동산 전쟁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결정 단위에 있었던 분인데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다. 사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은 국토부 장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재부 장관 등등 대출 문제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국토부 장관 위에 있는 총리 이낙연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박용진이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사면론으로 곤욕을 치르고 당헌 당규를 고쳐서 재보선 후보 내는 걸로 패배를 자초했다. 자,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말바꾸기 내지는 윤석열 전 총장과 겹쳐 보인다고 맹폭했던 박용진. 이번에는 이낙연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은 정말 와닿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결정 단위에 있었던 분인데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다. 패배한 장수 맞습니다. 패배한 장수가 또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를 또 망치려느냐 뭐 이런 비판으로 들립니다. 박용진 잘했습니다. 자, 이 전 대표 이낙연의 지지율이 상승할수록 반낙연대는 확장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낙연 캠프 요즘 여론조사 때문에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쪽 혹은 이 정치평론가 중에는 이미 이낙연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낙연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왔습니까? 나와서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낙연을 깠습니다. 뭐 측근 가족 이낙연 당신부터 돌아와라. 옵티머스를 꺼냈습니다. 옵티머스 때 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던 이낙연의 최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이낙연이 조금 요즘 잘 나가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완전히 남 깔아먹기 경쟁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